법인, 네. 개인 세 번째 시간으로 금융투자소득편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런 게 혜택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확인을 해서 네. 좀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골프만 치고 다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제때제때 제출해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네. 묻자고 한 얘기였는데 재미가 전혀 없는 걸로 이제 소득에 대한 이해와 이제 과세되는 체계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좀 대목이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요즘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네,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을 이제 준비해왔는데요. 법인, 네. 개인 세 번째 시간으로 금융투자소득편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023년도부터 이제 네. 과세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네, 대해서 내용들이 좀 있길래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별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첫 번째 내용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현행 조문을 좀 보면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는 계좌가 있는데요. 네, 그 가입 대상이 일단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네, 그다음에 그 운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적금, 그다음에 집합투자증권, 뭐 파생증권, 그다음에 주권 상장 범위의 주식 같은 것들을 운용하게 된다. 네, 가입 기간 3년 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네, 좀 추가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ISA 내에 있는 주식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라는 비과세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대상으로서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를 네, 양도하거나 환매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ISA에 대한 과세 특례로서 원래 과세 대상이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라고 이제 명문화되어 있었는데요. 네, 금융투자소득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액이라고 문구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서민형, 농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네, 분리과세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한다.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ISA가 뭔지도 몰랐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거를 보시고 이런 게 혜택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확인을 해서 네. 좀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시죠. 자, 펀드 조세 특례 재설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이 이제 곧 시행이 되잖아요. 네. 2023년부터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펀드에 대한 조세 특례 네, 내용들을 조금 다시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원래 이제 펀드에 대한 조세 특례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배당 소득에 다 비과세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그런 내용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배당과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라는 거고요. 네, 네. 이제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것들을 좀 더 명문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세율 같은 것들 뭐 9%, 14% 나와 있죠. 네, 또 하나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합산 과세를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 네, 추가가 됐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 지원,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례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감면세 추징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융투자소득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거 그렇게 내용을 좀 더 이제 명확화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기 합산과세 선택 허용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네네네.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권리를 본인이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네.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내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맞습니다. 반드시 네. 본인이 분리과세되는 소득하고 합산과세를 선택했었을 때의 세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네.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용이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세무사들이 이제 골프만 치고 다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봉기 세무사님 골프를 안 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칠 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치러 갈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이제 보시죠. 자, 세 번째는 금융투자 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현행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원천지수 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환급세액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비과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확정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단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단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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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세 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고 하는 자도 확정신고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도 단서가 하나 추가가 돼서 예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네. 그래서 이 예정신고 대상 소득이라 함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 소득을 말한다. 네, 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단서 주황들을 좀 추가를 시켜서 좀 더 이제 확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결손금액이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소득이 발생한 부분하고 합산을 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제 효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새로 시작되는 이제 세제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내용으로 이제 가보시죠. 특정 금전 신탁 원천 징수 시에 손익 통산 허용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금 현행 규정, 개정하기 전에 현행 규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특정 금전 신탁 등을 통해서 지급받은 어떤 금융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소득은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다른 금융 투자 소득하고는 구분해가지고 원천징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이 좀 별도로 운영이 되면은 사실 그게 조금 그 편의상 네.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시키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금융 투자 소득과 함께 이제 원천징수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납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삭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죠.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정기 제출 의무 이렇게 나오죠. 네. 일단 현행 조문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자료를 이제 금융회사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요건을 보시면은 이제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요런 문구를 없애고요. 제출 의무를 그냥 명확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유 내역은 연 2회. 네. 연일에네요. 연일에 2월 10일 날 제출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제출 의무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하고 이제 맞춰 놓은 걸로 봐서 상당히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출할 것 같으면 국세청장님이 뭐 할 일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제때제때 제출해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재미가 전혀 없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네. 특례를 좀 두고 있었어요. 이것도 네네. 물론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네.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 주식 네.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국세는 비과세한다. 물론 대주주는 제외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개편이 돼서 상장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기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개편이 되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이제 새로운 부분도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장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을 때 기본공제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나중에 이제 저 부분도 이제 낮추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처음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뭐 시행도 되기 전에 네. 뭔가 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향후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또 이제 보시죠. 네. 자,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에 대한 정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제 양도소득에서 각종 과세 특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요 내용들을 좀 조문에 포함을 시켜서 좀 네. 정비를 했다. 그 정비된 내용들에 대한 관련된 조문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이제 가시죠.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등 과세 특례. 이 내용은 이제 좀 복잡하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현행 규정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서 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은 1번 방법과 2번 방법 둘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2번 방법을 보시면은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해당 주식 양도시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대신 네.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아하. 내용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현물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마찬가지로 이것도 출자 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요. 네. 이제 양도할 때 양소득 과세한다라는 거 아니면 네. 기타 소득 과세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조금 정리하자면은 뭐 스탁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런 이제 행사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네.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분리과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분류과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종합소득하고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을 개정안으로 놓게 되면은 합산과세의 부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합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세부담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으로 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놓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의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도 사실 현물출자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인에다가 넘기고 주식을 이제 받는 대가로 맞습니다. 네. 가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양도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과세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비단 이 부분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이해와 이제 과세되는 체계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좀 대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면 세액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농어촌 특별세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각종 감면 내용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특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조문상에 좀 이제 보완이 되었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투자 소득이란 부분이 뭐 어디에서든지 간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는 내용에서도 그렇고 네. 뭐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내용에서도 그렇고 또 세율적인 부분에 적용에 있어서 그렇고 전부 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네네. 되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자리 잡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떤 파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확실한 거는 뭐 우리나라의 거의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한다라고 해도 뭐 안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은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로 인한 세법적인 이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기존에 이분들이 주식만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소득도 당연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을 합산을 해서 세제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 합산이 되는 과세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부분인 건데, 세무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이제 조봉기 세무사님 저희 있기 때문에
뭐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 좀 크게 바뀌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이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또 어떻게 또 계속 개정이 이루어질지 같은 것들을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네.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개정세법, 개정세법은 2022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부분인 건데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부분은 내년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인, 개인, 투자 관련한 부분을 3가지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빠짐없이 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빠른 시기에 많이 이제 공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접근해서 알려드렸다라는 자부심을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내용은 구독, 좋아요 간만에 한번 외쳐보는데 구독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좋아요도 한번. 네, 좋아요도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